하는 김에 에너지 절약적 집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단열재를 더 많이 쓰고 훨씬 에너지 낭비하는 걸 고치고 가능하면 태양광 발전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빗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그린 뉴딜이에요. 그게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 수요가. 그러면 노인 복지도, 농촌 복지도 올라가고 동시에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할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명박이 하는 반대로만 하면 다 올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는 수술을 못합니다. 맹장염 수술도 못해요. 시설이 없어도 못해요. 맹장염 수술할 수술이 없어요. 그러면 맹장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군 단위 하나씩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에 가보면 그동안에도 내려간 돈을 전부 건설업자들, 지방 건설업자들하고 지방자치제가 결탁했었기 때문에 무슨 문화예술에 가면 그렇게 많아요. 다 번듯합니다. 제가 가면 거의 문화예술 회관이라는 데서 강연해요. 강진인가만 그 돈을 제대로 썼어요. 그 군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시설이 좋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병원,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병원 지으면 되잖아요. 병원은 일자리 지우기.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리고 먹을 만한 먹을거리. 또 농촌에 보조금 줘서 힘이 없으면 보조금 주고 농촌에서 이 유기농을 지을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현실적 극복도 되고 안전한 먹을거리도 생산시켜요. 단번에 GDP 3% 올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사교육 중지시키면 됩니다. 사교육비가 30조예요. 물론 사교육비도 누군가 써요. 근데 우리가 학원비 이런 거 내면 그 돈은 어딜 거예요? 학원 강사들, 그 다음에 원장들, 건물주들, 많은 큰 몫은 다 그 학원 재벌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부자들이 쓰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든가, 명품으로 가든가, 아니면 예금돼요. 사교육 딱 중지시키면 그 돈은 다 우리 돈이잖아요. 중산층 소비가 확 늘어납니다. 위기 동안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장보험이 60에서 65%예요. 나머지 40에서 35%는 본인부담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때문에 가면은 보통 한 3,000원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10,000원 나왔는데 7,000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된 거예요. 건강보험이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근데 암 같은 거는 이 40에서 35%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말기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 1,000만 원 나온다. 본인부담금이. 원래 3,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치료비가. 이걸 늘려주면 되잖아요. 위기 동안은 90%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럼 국가가 세금을 집어넣어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중환자 때문에 소비 못하고 망하는 집, 경기 나빠지면 그런 집 진짜 망합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은데 중환자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면은 그럼 사람도 살리고 대신에 소비는 늘어나고. 그리고 제 특성은 그겁니다. 한 번 90%를 경험해보면 다시 거꾸로 못 돌아가요. 보험료 더 낼 테니까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90%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거를 편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민영화 안 한다. 의료 민영화, 그건 괴담이라고 했어요, 아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괴담이라고 하면 그거는 진실이에요. 왜 민영화를 하느냐? 빚이 많아요. 지금 20조 원씩 막 깎아줬잖아요. 감세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경제위기라고 쓰는 돈은 많잖아요. 뭐 대우나 뭐 이런 데 막 쓰잖아요. 그거 다 나라 빚입니다. 재정적자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자가 없는 나라 있어요, 거의. 근데 이게 1년에 40조, 50조씩 재정적자잖아요. 5년이면 앞으로 4년이면 200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건 언젠가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 재정적자가 많으면 나라가 파산합니다. 갚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더 거두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사실은 빚이 줄어들어요. 실질적인 빚이 줄어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2천만 원을 내가 은행에서 빌렸어요. 2천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건 땅값이 4천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천만 원어치 팔고 2천만 원어치 땅이 남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빚이 줄어듭니다. 그걸 계속 써먹었던 게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는 물가 상승률이 20%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착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았지. 지금 물가 20% 폭동이 일어납니다. 세금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빚을 갚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공기업을 파는 거예요. 공기업 중에 아주 자산이 많은 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요금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요금하면 떠오르는 게 어떻게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거예요. 전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도, 레일로 전국이 연결되어 있죠. 전기, 송배전망으로 전국이 하나입니다. 가스는 파이프라인 하나예요. 우편 전국의 우체국이 망을 이루고 있죠. 물은 전국망은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상수도가 있습니다. 망이 이렇게 전국에 있다는 것은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전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들 막 엄청나잖아요. 땅들, 철도 부지. 요새 철도는 그 철도역과 부지가 장사하죠.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보면 우체국 땅 건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몇십 조씩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 팔면 1년 지적자를 메꿀 수 있어요. 실제로 대처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제일 먼저 이런 네트워크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나라 빚을 메꾸기 위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팔아서 메꾸면 좋게. 첫째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있는 게 틀림없이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개혁으로 아마 치장할 겁니다. 사람들이 구조조정적으로 막 불만이 일어날 때 공기업 철거통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공기업도 구조조정한다. 민영화해서 개혁한다고 그래서 힘들어할 거예요. 개혁 흠쓰기. 세 번째는 아마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 이거 40조예요. 이거 살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삼성, 현대 이 정도예요. 근데 외국 기업도 살 수 있겠죠. 물론 백텔이라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백텔한테 줄까? 삼성한테 줄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전을 백텔한테 줄까? 삼성한테 줄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100명 100 삼성이라고 그러구나. 재벌한테 좋은 짓 하고 국민들 뜻도 받아들였고 재벌들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참여정부 때 네트워크 산업 민영은 안 했어요. 나중에 물민영화를 했습니다만 인수위 1국가 때, 그러니까 6년 전에 인수위 1국가에서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때 중지시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독점. 일단 민영화하면 코레일을 삼성한테 팔면 SK가 되겠죠. 전국철도가 내 거예요. 그럼 요금은 내 마음대로죠 뭐.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올리겠죠. 특히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것들 가격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가스전, 그러니까 가령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싸게 뽑아낼 수 있는 가스를 발견됐는데 거기랑 계약을 하고 싸게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50원.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건 100원이다. 또 중동에서 들여오는 건 150원이다. 그런 가스공사는 이걸 다 합쳐서 평균해서 여러분한테 100원에 가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민영화하면 어떤 기업은 50원, 어떤 기업은 100원, 어떤 기업은 150원에 들여오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건 간선이라고 그러죠. 이건 당연히 살아남아요. 그러나 시골 간다는 건 뭐냐면 갈아타는 거잖아요. 다. 이건 다 끊어져 버려요. 단전 단수 확 늘어고 납니다. 가령 엄동설 안에 한전이 전기료 한 달치 안 냈다고 전기를 끊어서 누가 얼어 죽었다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혈세를 가지고 철밥통일 SX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한전을 민영화했어요. 현대전기예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지. 현대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건데 돈 좀 잘 내지 이렇게 됩니다. 반전 나서 확 늘어나시죠. 심지어 영국에서는 한 달치만 밀리면 자동적으로 단전하는 단수하는 장치를 달려고 했어요. 회사들이. 물론 영국 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민영화예요. 우편은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어떤 이유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요금이 올라가거나 요금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끝까지만 배달됩니다. 그리고 전화 와요. 와서 찾아가고. 끝까지는 상당히 큰 규모가 움직이니까 이게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거기서 더 가는 거는 우체국 아저씨가 직접 들고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편값이 이 사람의 임금이 안 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까지만 배달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문은 못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신문 매일도 배달하는 값이 안 나오잖아요. 우표값이 신문값보다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야, 시골 사람들이 신문이 없으신 거죠. 세 번째 네트워크 산업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형 사고가 터진다. 제가 연구에 있는 동안 철도가 민영화 됐는데 제가 연구에 있는 동안 이미 철도, 물, 전기 다 민영화 됐어요. 민영화 돼 있는 상태였어요. 철도가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킨다. 두 번의 큰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열차끼리 추돌을 했더래요. 말이 됩니까? 브리티시 레일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도잖아요.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명했던 철도가 민영화했더니 대형 사고를 계속 일으킨다. 이유는 간단해요. 옛날에 10명이 하던 걸 5명이 하도록 인원수를 조정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나죠. 또 자꾸 시설 유지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트워크 산업은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철도가 항상 좋은 상태여야 되겠죠. 전기, 전선이라든가 발전 설비 이런 거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가스관에 구멍이 뚫리면 난리가 나겠죠. 폭발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걸 줄여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영리법이라는 건 병원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일단 투자가 되면 투자 수익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자유롭고 나가는 것도 자유로운 게 영리법입니다. 이거는 의료민영화 1단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를 끝났을 때 2개 발표해요. 하나는 당연지 정제 폐지 또는 완화. 두 번째는 민간 의무 확대.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병원 당연지 정제가 뭐냐? 여러분 건강보험증까지 못 가는 병원 있어요? 건강보험증까지 못 가는 병원 있어요?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인천 송도에 생기는 국제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누가 가요? 일반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만 거기 사람들 많이 안 가겠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비쌀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무지무지하게 비싸집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큰 병은 그냥 맨 치료비 다 내면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보험이에요. 민간에서 만든 보험. 부자들 소원이 이런 거예요. 줄 안 섰으면 좋겠다. 막 예약 이런 거 안 하고 언제나 사회 가면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또 하나 1인 병실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친절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5분만 다. 하여튼 고치는 방법 설명 안 하죠. 왜 병이 발생했는지 설명 안 해요. 그러면 1,500만 원, 2,000만 원 내외의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 병원에만 가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의료보험은 돈을 벌어요. 병원도 돈을 벌어요. 왜냐면 이 부자들은 돈은 많이 냈지만 보험료를 많이 냈지만 보험금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좋은 거 먹잖아요. 절대로 미국 소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또 병이 생기면 바로 고치거나 예방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아주 정밀한 거 비싼 걸로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죠. 정반대예요. 나쁜 거 먹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너무 많이 믿어요. 낫겠지. 그래서 꼭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갑니다. 재산과 질병은 참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민간보험을 만들려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생겨요.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거. 물론 서비스가 좋죠. 1인 명실 뭐 즉각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생깁니다. 이거는 10분은 기다려야 돼요. 2인 병실 20분 진료 1,500만 원짜리. 그 다음 1,000만 원짜리 생깁니다. 그 다음 500만 원짜리 생겨요. 그럼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만 남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보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험료 조금밖에 못 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가요. 이 보험은 언제나 적자가 납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보험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하위 4,800만 명이 아무런 보험 없이 살아가요. 시장에서 안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을 위한 보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크림 스키밍이라고 합니다.